70대 노인이 자택에서 사망한 장례 사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만 살던 40대 상주의 상사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수화기 건너편에서 커피 좀 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귀에 익은 목소리는 사회적으로 만난 후배였습니다. 분명히 무슨 다급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가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둘이 사는 후배입니다. 당뇨병을 앓는 아버지를 위해 장가도 안 갔습니다. 자기 인생길을 스스로 택한 착한 효자였습니다. 서둘러 그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F상장내 TV 시작합니다. 그 집 벨을 누르자 후배가 대문을 열어줍니다. 후배 얼굴을 보는 순간 예감이 불길했습니다. 불안해하면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쓰러져 있더랍니다. 일으키려고 하니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실에 누워 계신 그의 아버지가 보입니다. 고인의 맥박을 짚어보니 느낌도 없고 체온도 없었습니다. 혹시 119에 전화했느냐고 물으니 안 했답니다. 급한 마음에 저에게 먼저 전화했답니다. 그는 제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럴 때면 대부분 119에 전화합니다. 물론 생명이 위급할 때도 119에 전화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숨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119가 아닌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119 구급차가 현장에 가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도착 즉시 위급 환자라면 빨리 병원으로 모셔가고 위급한 환자가 아니라 사망했을 때도 있습니다. 만일 사망한 것으로 알면 바로 112에 변사체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변사체 신고는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112에 변사체 신고를 할까? 의사에게 사체 검안을 부탁할까?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장례 사례를 통한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12에 변사체 발견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합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발견 당시 상황을 탐문하고 국립과학수사팀은 변사체의 알몸을 촬영합니다. 변사체 촬영 부위는 의심되는 거의 모든 부분입니다. 멍자국, 상처 여부, 눈 동공, 수술 흔적, 누운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팔, 등짝, 항문, 머리, 발 등입니다. 경찰은 촬영한 사진과 수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사망 원인을 모르면 시신의 부검도 결정합니다. 노환 등 자연사로 판단되면 수사는 쉽게 끝납니다. 가족은 시신을 못 받으면 장례를 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의사에게 사체 검안을 의뢰합니다. 사체 검안 결과에 따라 가족에게 시신 인도를 결정합니다. 최근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와 경찰의 역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찰에는 변사체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변사체의 부검 여부도 경찰이 결정합니다. 경찰에는 수사 종결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습니다. 현재 검사는 6대 범죄 외 수사권은 없습니다. 소위 검수완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기소권만은 부여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가 의문스러우면 수사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겠지만 국민은 불편할 것입니다. 사고사나 변사는 시신 인도까지 과정이 복잡합니다. 어떤 죽음이든 죽음은 생명의 소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인의 재산권 등 모든 기존의 권리와 연결됩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장례 사례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19에 변사체 신고를 하지 않고 의사로 하여금 사체를 검안하는 경우입니다. 후배에게 사체 검안에 관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진료하는 의료인은 의료법에서 세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와 한의사로 구분합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의학 지식으로 여러 증명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치료하던 환자가 사망했을 때는 사망진단을 합니다. 의사는 필요에 따라 사망진단서를 내줄 수 있으며 진단서 교부를 요청받았을 때 반드시 내줘야 합니다. 치과 의사는 치과적 관련으로 사망했을 때 진단할 수 있고 한의사는 한의학적 관련으로 사망했을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자기가 전공한 해당 의료 분야가 아니면 증명서를 내줄 수 없고 내주어도 안됩니다. 자택, 요양원, 요양병원 등 외부에서 사망하였다면 직접 진료하지 않았던 의사가 그 사체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체를 검안하고 내주는 서류가 사체 검안서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의사를 불러올지 112에 신고할지 방법을 후배에게 물었을 때 의사를 모셔보자고 했습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의사가 아침 운동하러 나가던 중이라 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잠시 망설이더니 와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사망자 위치를 문자로 알려주고 기다렸습니다. 의사는 서둘러 왕진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도착하여 고인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쏟아냅니다. 고인의 아들에게 목격한 시각, 발견 당시의 고인의 상태, 고인의 최근 건강 상태, 무슨 병을 앓았는지, 언제부터 앓았는지, 최근 복용한 약, 먹은 음식 종류, 보행 상태, 언어 구사, 그동안 다녔던 병원 이름 등을 질문합니다. 새벽 5시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이렇게 채워도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많이 힘들어 하셨고 음식도 입맛없다고 안 먹었답니다. 당뇨는 약 15년 전부터이고 약 10일 전에 다니던 병원으로 아버지 모시고 가서 2달치 약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병원 처방약 봉투와 약을 좀 보여달라고 하여 살펴봅니다. 약 봉투를 보던 의사는 자기가 내분비 내과 전문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가위로 고인의 옷을 잘라내고 몸을 살펴봅니다. 눈의 동공 상태, 몸의 하부에 나타난 시반 확인, 머리, 팔과 다리, 발, 항문 등 모든 부분을 확인합니다.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비교적 깨끗했으나 많이 말랐습니다. 급격한 저혈당으로 신경당 결핍이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두뇌에 공급되는 포도당이 부족해서 어지러워 넘어졌을 것이랍니다. 사망 시간이 대략 새벽 1시경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의사가 갖고 있는 USB를 꽂아 사체 검안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사체 검안서는 10부 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사를 배웅하고 후배와 상의했습니다. 슬프지만 후배가 치를 당사자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힘들어하기에 진정시키면서 장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아파트라는 주거 환경은 고인 안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례식장 선택은 상주의 형편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엄숙하고 품격 있게 치르고 싶어 합니다. 일단 장례식장에 안치하고 빈소를 차려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시신 수습, 장례식장 선정, 고인 이송, 장례식장 계약, 염습, 입관, 발인, 장지로 운구, 화장 후 유골을 봉안합니다. 우선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장례식장을 알아봤습니다. 한 장례식장에 고인 한 분 모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엘리베이터로 1층에 고인을 내리면서 이때가 아파트 주민들의 출근 시간대와 맞물립니다. 그런 때를 피해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119 구급차는 시체를 이송할 수 없습니다. 고인 이송은 허가받은 특수 차량만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고인 이송 시간을 늦추었으므로 시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몸을 씻어드리고 옷을 갈아입히자고 했습니다. 타올을 있는 대로 물을 적셔서 준비했습니다.
덮어둔 담요 아래로 손을 넣어 타올로 닦아드립니다. 후배가 담요를 걷어내면 좋겠다고 했으나 말렸습니다. 아버지라도 알몸을 드러내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닦는 정성이 문제지 보이고 안 보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침 겨울 누비 솜바지에서 솜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분비물이 나오지 않도록 코, 입, 귀와 항문을 막았습니다. 타올 2장을 말아서 턱이 처지지 않게 고였습니다. 평소에 아껴두었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옷을 찢어서 만든 끈으로 고든 자세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수시하면 장례 비용이 절감됩니다. 부모의 시신을 자녀가 수시하면 더 좋은 모습입니다. 시신 수시는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고인 이송차를 기다리면서 후배의 가정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서로 묻지도 않았고 굳이 말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을 출산할 때 둘 다 함께 세상을 떠났답니다. 어머니가 없는 줄은 알았으나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에 묘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향은 아버지의 당뇨 발병부터 멀어지게 되었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부부 합작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기억도 거의 없답니다. 합작 문제는 일단 아버지 장례 후로 미루었습니다. 개장과 합작 문제는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장례 절차를 설명할 때 서운하게 듣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배의 가정 사정을 아니까 검소하게 치르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후배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험은 하나 들었으나 상조는 가입하지 않았답니다. 직장에도 친구들도 친척도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망 후 24시간 이후에 장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새벽 1시경 사망 추정이니까 2일장도 가능합니다. 이 말대로 조심스럽게 2일장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장례비가 충분하면 3일장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참 생각하더니 그냥 2일장으로 결정했습니다. 혼잣말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헤어지니까 섭섭하다는 속내입니다. 화장과 매장을 결정해야 합니다. 화장에 대한 아버지의 평소 의견은 없었답니다. 집안에 매장을 주장할 만한 친척도 없답니다. 아버지 형제도 누님과 둘뿐이라 했습니다. 손위 고모와는 명절 때 말고는 소통이 없었답니다. 깊이 생각하더니 화장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장은 반드시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 미리 화장 예약은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는 장사시설이 2곳입니다. 경기도 고양 백제에 서울시립성호원이 있고 서초구 원지동에 서울추모공원이 있습니다. 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화장 날짜와 화장이 가능한 시각을 확인합니다. 화장 회차 신청은 화장장까지 이동시간을 고려합니다. 발인부터 화장시설까지 이동시간을 따져봅니다. 전국 모든 장사시설은 30분 전까지 도착하기를 권합니다. 화장 예약에는 고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망시간, 사망원인 등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사체검안서 혹은 사망진단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만일 기록을 잘못하고 예약했다면 수정이 안됩니다. 수정하려면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예약해야 합니다. 취소 후 다시 예약하려면 시각이 더 뒤로 밀립니다. 고인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면 화장 비용이 절감됩니다. 고인 이송 차량이 도착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고인을 1층으로 모셨습니다. 상중에 집을 비우게 되면 챙길 일이 많습니다. 가스와 전기는 끄고 수도를 잠그고 휴대전화 충전기, 현금, 카드, 고인 주민등록증, 소지품 등을 챙겼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영정사진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전화기에 저장된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골랐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하면 좋지만 영정사진을 미리 찍자고 하면 좋아할 부모도 없습니다.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도 자녀로서의 효도입니다. 고인 이송 차량과 별도로 승용차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인 신원을 확인 후 냉동고에 안치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표준요금표에 따라 비용을 결정했습니다. 접객실, 빈소, 음식, 수의, 관 등도 결정했습니다. 둘째 날 12시에 염습과 입관하기로 했습니다. 수의는 삼배가 아닌 인견사 수의로 결정했습니다. 삼배 수의에 관한 것은 다른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관은 화장용 얇은 오동나무 관으로 결정했습니다. 염습은 장례식장에다가 부탁했습니다. 운구는 대형 버스가 아닌 중형 버스로 결정했습니다. 빈소의 꽃장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정사진 좌우에 꽃바구니만 양쪽에 놓았습니다. 영정사진이 준비될 동안 위패만 채워 빈소를 차렸습니다. 우선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웠습니다. 상주가 첫 인사를 올리며 슬프게 오열합니다. 빈소와 접객실은 제일 작은 규모로 결정했습니다. 상주에게 관례대로 음식 진설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기에 그것은 오직 상주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는 술을 드셨답니다. 당뇨 때문에 못 마셨으니까 술이 그리웠을 것이라 했습니다. 음식 대신 술만 따라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빈소의 음식 진설은 상주의 뜻이 중요합니다. 빈소의 예절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혈육인 고인의 누나와 고종사촌 형제들과 먼 친척이 오후에 빈소에 도착했습니다. 이틀장을 한다는 말에 고모님이 섭섭해했습니다. 상주가 고모님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상주는 평소에 입던 검정 양복으로 상복을 입었습니다. 팔에 완장은 착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완장 착용 문화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장례 문화가 아닙니다. 장례 첫째 날이 저물어 조문객도 거의 없습니다. 상주에게 휴식을 권했으나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가 없으니 보기가 안쓰러웠습니다. 고인의 형제는 누나뿐이라 쓸쓸해 보입니다. 상주의 고종사촌들도 오랜만에 만나 서먹했습니다. 접객 도우미가 없어 상주의 친구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장례 첫째 날 과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례 둘째 날의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장례 둘째 날에는 염습, 입관, 발인, 화장 후에 유골을 어떻게 장사 지낼지 결정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